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강정마을 주민 19명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다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된 주민 200명 가운데 10%에 그쳐 생색내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3.1절에 맞아 특별 사면된 대상은 모두 4,378명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와 쌍용차 파업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등 총 7개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하여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관련된 특별 사면 대상은 19명으로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과격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주도한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이어지면서 강정마을 주민구와 평화활동가 700여 명이 연행됐는데 이 가운데 200여 명의 형이 확정됐고 50여 명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 대상은 형이 확정된 주민의 10분의 1에 그쳐 생색내기 논란과 함께 정부가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 계류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상조사를 통해서 진짜로 강정주민들이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명예회복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결정됐지만 사면 대상이 극히 일부에 그치면서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333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조천 만세운동에 참여한 김백능 선생 등 제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4명도 포함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1919년 3월 21일 조천 미밋동산에서 시작된 조천 만세운동. 이 마을 출신인 김백능 선생은 조천 만세운동을 주동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껏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에 조카인 김용래 씨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수형인 명부와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부에 포상 신청을 했지만 수형 일수가 3개월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인정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형 일수 최소 기준이 폐지되면서 서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번 떨어질 때는 상당히 섭섭했는데 이번에 생각도 안 했는데 이번에 유공자로 선정이 돼갖고 정말 명예가 회복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예. 김백능 선생과 함께 이번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는 모두 4명. 1930년 서울에서 광주학생운동 구금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했던 김진현 선생과 광주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고연홍, 박재하 선생 등으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대통령 표창에 추서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독립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상당한 많은 그 독립운동가가 유공자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김백능 선생은 오는 3.1절 기념식에서 외손자가 대신해 대통령 표창을 전수받지만 김진현 선생 등 3명은 후손이 없어 서원은 전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 지난 회기에서 상정 보류했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성균 행자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놓고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대함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 제주 지역에서는 32개 조합에 61명이 등록해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에 31명, 서귀포시 지역에 30명이 등록했고
고산 농협이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부와 제2공항 반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에 2시간 남짓되는 토론 시간은 너무 짧았고 결국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중재로 어렵게 마련된 국토부와 반대 주민 간의 제2공항 토론회. 쟁점은 역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이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신도위 후보지를 활주로를 재배치해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성산 후보지는 군 공역이 중첩되는데도 평가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토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며 검토위 재가동을 요구했습니다. 성산 후보지가 MOA 39라는 해군 작전구역에 진입 혐의에 걸린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걸리는데 안 걸린다고 평가 점수를 조작했죠.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검토위원회는 반드시 재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쟁점을 토론하고 또 도민 사이에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토론회는 공개 방송 형식으로 분명히 도민이 봐야 되니까 최소한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지 선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일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용역에 자문단으로 들어와 의혹을 해소하라며 검토위 재가동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자문단 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갖고 여러 가지 자문도 주시고 이 안에서 논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토론회에 참석한 도민들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해 주민 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찬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운영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전 차종으로 확대해 제주 전역에서 시행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에서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차는 제외되고 경차와 소형차는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유예됐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한편 환도위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기준을 수정하고 관련 조례안도 의결했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지역 현상. 지역의 관점에서는 인적 자원 유출을 비롯해 각종 불균형 문제 등으로 연결되다 보니 막아야 하는 사안인데요.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려는 학생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학 6년 만에 졸업한 광민규 씨. 수석으로 졸업장을 받았지만 그보다 기쁜 건 취업입니다. 제천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학교를 다니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항상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취업을 하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쉽지 않은 취업 전쟁에서 그것도 갈수록 인기가 오르고 있는 공무원으로 합격한 것은 지난 2015년 제천시와 지역 대학이 맺은 협약 덕분입니다. 제천시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준비하던 청년도 이 제도를 알고 생각을 바꿨고 경력 3년 차에 어엿한 공무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기업을 들어가려고 그 입사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고를 보고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지자체와 대학의 공감대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지방 공무원이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제천시하고 또 세명대학교는 서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은 철저한 검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복수 추천을 받아갖고 성적도 이제 3할 안에 들어야 되고 또 관련 그 자격증 소지자 한해서 저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약에 따라 특별 채용된 지역 인재는 13명. 여태까지 그만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산지와 남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다행히 오늘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반가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은 온화합니다. 현재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오르면서 3월 하순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이 시각 북부 지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로 전날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동부 지역의 하늘 표정 흐리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산지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특보는 오늘 낮에 비가 오면서 해제되겠고 한낮 기온은 7도로 전날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섬 지역은 10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 14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는데요. 다만 남쪽 먼바다는 밤부터 물결이 높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고요.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허가 없이 만장굴 인근 토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 만장굴 인근 토지 5천여 제곱미터를 중장비로 파내거나 평탄하게 하는 등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추가로 가압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병원 등기 사항을 확인한 결과 도내 건설업체 3곳이 지난 14일자로 녹지국제병원 건물에 21억 4,866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1,218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가압류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도회는 성명을 통해 치료사들을 폭행한 제주대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대 징계위가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 고발한 해당 교수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제주대병원과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부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논평을 통해 제주도 교육청은 공무원을 늘리는 정원조례 개정 당시 도의회가 부대 조건으로 제시했던 보건과 사서교사, 일선학교 공무원 추가 배치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해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하는 것이라 밝힌 만큼 학교가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출하 약정 금액을 1년에 나눠 미리 지급하고
이자를 제주도가 보전하는 내용의 농업인 월급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 29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